이제 검수한박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몇 가지 얘기 앞서서 정리를 위해서 새로 들어온 내용부터 전해주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중재안 재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열었는데 일단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중재안에서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다면 즉시 검찰개혁법 국회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재안을 내놓았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힌 입장이 말을 아낄 때다.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은 하지 않겠다. 자,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짚어보죠. 그 전에 왜 이렇게 됐는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도 일단 정기남 교수 상황이 어제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또 이준석 대표 이런 순서로 입장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 특히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자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줌으로 해서 여야 합의를 어떤 사실상 추인해주는 그런 절차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보수 지지층 그다음에 검찰의 반발을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얘기되는 재논의는 사실상 합의 파기죠. 사실상 파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기존의 여야 간의 합의를 뒤집는다는 의미에서 부적절하기도 할 뿐더러 정치 도의상도 위배되는 거죠. 도의에도 위배되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재논의 사실상 합의 파기는 전국 파행이 불가피하다. 예. 윤석열 당선인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돼 있다. 저는 이것부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부담보다도 신성범 의원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 첫 번째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얼마나 부담이 클까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국민의힘 지지자층 내에서 이런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수를 많이 하고 무엇보다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걸 권성동 대표가 그냥 성급하게 덥석 받음으로써 민주당도 다 살려주고 명분도 잃었고 검찰로부터는 믿었던 국힘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소리 듣고 일반 국민 지지자들로 봐서는 왜 그렇게 해줬지? 이게 맞는 거야? 그럼 그동안에 검수완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게 사라져버린 이놈의 책임을 져라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당내에서는 당신이 합의한 뒤집는 거 다시 말해 뒤집거나 아니면 재논의하는 것도 권성동 대표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사인하고 다 사진 찍히는데 이걸 다시 재논의해야 되는 아주 궁벽한 그런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소수당의 한계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원석 의원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굳이 분류한다면 강경파 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합의를 이뤄낸 건데 그것을 당에서 추인을 안 해주고 또 다시 의총 결과까지 뒤집는다고 한다면 더 협치 가능성 좁아지지 그러니까 이게 않겠어요? 국민의힘 당내 포지션이 조금 약간 혼동되게 생겼어요. 원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윤핵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합의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권성동 당선인이 그 국회 원내대표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검찰하고 사전에 조율은 안 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인수위나 윤 당선인하고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윤 당선인 쪽에서도 뭐 이 정도라면 흡족하진 않지만 그냥 가자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사인을 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었다? 그리고 인수위가 바로 직후에 여야 합의가 된 직후에 존중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건 윤 당선인까지 조율된 입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윤 당선인 측의 입장이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 이상 협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원내대표 돼가지고 첫 여야 협의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뭔가 여야가 그 합의를 만들어내고 의장 중재하에 거기에 사인을 하고 뭐 사진 찍고 다 했는데 저거를 걷어들이고 다시 협상을 하자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그 협상에 나서겠습니까? 아니 당신하고 이제 협상 못하겠다. 윤석열 당선이 나고 직접 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대야 협상력이 없는 원내대표가 무슨 역할이 있겠습니까? 그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김경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인과 교감이 없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최소한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 문제도 있고 다른 장관들 인사청문회 문제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입법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이제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협상안 또 협상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아마 머릿속에 우선적인 의사결정의 요인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권성동 원내대표 저거 사인한 내용을 보고 나서 왜 이걸 받았을까? 그렇죠. 어. 그리고 저 관점은 2020년에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또 공수처 발족 이후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안 받았으면 박병석 의장이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직권 상정하고 순리대로 갔다면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세상 일이란 게 모르는 일이어서 양양자 의원 기재위에서 법사위로 강제 사보임을 했고 무소속 상태에서 그리고 양양자 의원조차도 반대한다고 하니까 민영배 의원을 인위적인 기획 탈당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지금 민영배 의원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도 이건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일단 2년간 했던 거 좀 분석해보고 차분히 가자라고 하는 논의가 대세였고 변협 추천 세미나에서는 그전에 경찰 쪽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형사소송법 학자들조차도 나와서 이건 헌법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다들 성토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또 절차적인 어떤 비난의 목소리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적 맥락이 있었고 어쨌든 이 법안 합의한 이후에 저한테도 주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라든지 톡 뭐 텔레그램 메시지 이래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게 말이 되냐? 아 말이 되냐? 김경진이 너 좀 방송 나가서 똑바로 얘기 좀 해라. 네. 뭐 그런 식의 것들이 많이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아니 지금 앵커께서 여쭤봤던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성동 의원이 내세우는 소수 정파로서의 한계 내지는 현실론인데 요 대목은 좀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민주당이 얼마 정도 코너에 몰렸는지 아마 기억을 다 며칠 상관에 사라졌겠지만 당 내에서조차 동력이 떨어지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이것을 강행 처리할 시도는 했겠지만 강행 처리가 불가능했다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예. 그렇게 상대방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는데 권성동 대표가 덥석 받음으로써 저쪽에서 터져야 할 수류탄이 이쪽 보수 진영 쪽에 터진 꼴이 된 거예요. 이 대목이에요. 결국 저는 밀어붙일 힘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되면서 이렇게 바람이 좀 빠지고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지지자층으로서는 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정진남 교수 이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받았을까? 그래도 다른 원내대표도 아니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그래서 혹시 좀 뭔가 교감 아래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일단 합의를 해서 시간을 좀 벌어놓고 그리고 또 싸우는 그런 전술을 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니 그거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코너에 몰렸잖아요. 윤리위원회 징계 회부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핵관을 상대로 반격에 나서는 거 아닌가? 또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른바 이제 시간 끌기잖아요. 시간 끌기를 통해서 이게 합의안 파기를 얘기하고 재논의 얘기하면서 시간 끌어서 겨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함으로써 이걸 막겠다.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생각이 어려운 그런 그 구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 어떤 어떤 코너에 몰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여야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검수한박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도 반대예요.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하냐. 검수한박 의미 없다. 이건 검수 덜박이다. 예. 라는 얘기까지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여야가 어떤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서 합의를 했는데 결국은 보수 지지층, 강성 보수 지지층이 정당 구조를 뒤흔드는 나는 경우로 봐야 된다. 그 속에 정당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고 또 거기서 뭔가 여야의 어떤 합의 정신까지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그 여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지금 이 강성 지지층이 소위 이른바 정당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저는 또 사례로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판단입니다. 아니 말씀하시죠. 이게 사회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재안에 합의해 주면 야당 민주당이 그때 인사청문 전국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뭔가 협치 분위기가 있을 거라 기대함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걸 내가 볼 때는 이면 합의나 각서나 쓸 수도 없는 거고 이심전심 기대하는 수준이었을 텐데 그걸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왜? 그분들이 이런 권성동 대표의 생각을 몰라서가 아니고 또 생각이 각박해서가 아니고 뭐 신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반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것까지 권성동 대표가 계산에 넣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중재안에 합의해 준다고 해서 민주당이 연성으로 굉장히 좀 협조적으로 나올 거라는 계산을 했다면 그건 판단 착오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박병석 의장도 지난번에 이거 받은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정의당입니다. 대치 전선이 그전과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은 원래는 검수한박 반대 입장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 예,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이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지. 일종의 이제 단계적인 수사기소 분리안으로 그 의장이 중재안을 내서 합의를 했던 건데 박병석 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중재안을 받는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받는 쪽 손 들어주겠다. 예. 안 받는 쪽은 뭐 놓겠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국민의힘이 사실상 파기를 뭐 파기죠. 재협상하자고 나오는 건 파기죠. 그걸 선언하면은 일단 의장께서 해 놓으셨던 말씀으로 볼 때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 의장한테 그 제안하고 압박해왔던 그 국회의사 일정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저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런 식으로 파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의 요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게 맞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검수완박 반대를 이념화한 강성 지지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 검찰을 둘러싼 그 기득권의 입장인 거고. 거기에 지금 당선인을 정점으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다시 흔들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려면 전부 윤석열 대통령하고 협상하지 않으면은 국회 이 원만한 의사 일정이나 의사 진행의 여야 합의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합의 파기는 굉장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 정의당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당이 내용적으로 지금 기존의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고 어떤 형태의 수정을 요구할 건가 이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신성범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 터져야 할 수류탄이 이쪽에서 터져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여야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아주 유리하게 타오르고 있던 장작불에 스스로 물을 끼얹은 꼴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푸시시 꺼져버렸으니까 이거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 전만큼 살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과반이 넘는 50%의 국민들이 검수완박이 지금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사의 기류가 언론사들도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특히 보수 쪽은 강렬하게 또 중도 언론 측도 상당히 분명하게 이 법안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성급하게 처리할 일 아니다. 그러니까 학계, 언론계,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어떤 민심 이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됐다고 하는 어떤 기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성급하게 지금 합의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고심과 고뇌 뭐 여러 가지 어쨌든 현장의 어떤 그런 느낌을 뭐 이해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저는 검찰에 몸담았던 또 법조인 출신이고 나름대로 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거는 세상에 절대로 해서는 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예, 자, 그 부분 또 얘기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신성범 의원 지금 뭐 선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뭐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다시 의총을 열어가지고 다시 또 뭐 재신임 한다. 뭐 이렇게 갈까요? 이게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특히 민주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말하세요. 재논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합의문 썼던 거, 그 며칠 전에 썼던 거 파기하자는 거요, 안 하자는 거요? 말씀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나올 테고.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 당에 가서 내가 의총까지 이뤄서 했지만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나왔다. 다시 재논의를 하자. 이런 그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다시 들어가면 윤석열 당선이 나고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세밀하게 조율을 했는지 는 그래 안 봐요. 예. 개인적 스타일도 있을 테고 처음에 반응이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검찰은 안 쳐다보는 거예요. 검찰은 자기가 떠나온 지 꽤 됐고 자기와 검찰을 매일 엮이는 게 그 프레임에 갇히기 싫은 사람이 검찰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을 거고 아마 최소한의 보호가 장재원 제 추측이에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해갖고 잘 된답니다. 그렇대요? 이 정도 됐은 거예요. 제가 느낌이 그래요. 혹시 신성범 의원은 조금 이제 한 걸음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권력 내부 갈등 차원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갈등은 없다고 봐요. 네. 커뮤니케이션의 뭐 실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질상의 그런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에서 좀 더 등 떠밀어 갖고 당신이 사인했던 거 당신이 알아서 정리를 해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저쪽에서 아까 박은석 이야기했지만 아니 대화 상대로 안 받아주면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놓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지 며칠 안 되는 양반을 내릴 수도 없고 저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감을 못 잡겠어요 사실. 정계남 아니, 일단 교수는 예. 당선인 쪽에서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지나 입장을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인 건 맞죠. 예. 그걸 존중한다면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없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게다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하고 통화를 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법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제로내야 되겠다는 얘기를 공론화했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해달라. 그 사실상 한동훈이 지금 쥐고 흔드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합의해 놓은 거를.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존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각이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에 무슨 개입 아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보통의 국민들이 많이 염려를 한다니까요.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톡을 주고 이래가지고 똑바로 좀 해라. 그 얘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김경진 의원의 그 판단인데요. 잠깐만요. 김경진 의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확인해드리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전체적 국민들이 반대가 많다라고 그러는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여론이 있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 또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하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그 윤석열 당선인과 이를테면 권성동 원내대표죠. 대표 간의 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지만 또는 뭐 시간 끌기 아니냐, 소위 이제 합의된 플레이다. 저는요 근본적인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검찰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 집단의 어떤 처절한 지금 저항인 거예요. 그 저항, 검찰의 이익 정치화되는 그 검찰의 저항에 지금 지도부가 정당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를테면 박병석 그 의장이 기본적으로 수사와 어떤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살리되 어쨌든 이 과정에 또 야당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안을 낸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것조차도 못 받겠다는 검찰의 검찰이 자꾸 기득권화된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시는데 아니 한동훈 검사장 봐봐요. 내가 누차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1년 4개월 만에 임지를 4번씩이나 바꿔서 옮겨 다닙니다. 그게 기득권화된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까? 2020년에 형사소송법 검경 수사권 조정했고 공수처 들어와서 이게 특수부나 반부패 수사부 하던 영역들 다 대부분 그쪽에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법 제도가 넘어왔는데 또 2년 만에 이게 검찰이 기득권화돼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은요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입법 독재를 강행하고 있는 이 상황이 최고의 기득권인 겁니다. 여론조사 해봐야 이 돼요. 말씀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검사 개개인들이나 고위검사 개개인들을 그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라는 집단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집단이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일반 범죄에 대한 그 1차 수사권,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줬다지만 여전히 중요 범죄를 비롯해서 또 보안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고 수사 기소권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최후의 저항에 나서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정기남 교수한테 혹시 내부 권력 갈등의 양상은 보이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쪽 그 국민의힘 내부에 예. 이제 그 권력 갈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또는 뭐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 이들 속에서의 어떤 이너서클 움직임은 정확하게 포착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그 검찰 기득권화된 검찰 집단의 이익 전치를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과 또 정치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또 원내 세력과 갈등이 빚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윤석열과 이를테면 권성동 또는 한동훈과 또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그 서로의 이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검수완박의 합의를 지키고 그 문제점은 입법 과정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파기하고 정치를 실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경파의 움직임들은 차단해야 된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사회자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6일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해부라는 결정이 내려진 게 예. 징계에 착수한 것 자체가 어색하잖아요. 분명한 사실이 그 뒤에 누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준석 잠깐만요. 아이고 궁금한 거 이제 얘기 나오는데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것부터 먼저 좀 답을 해주세요. 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배웅계 시사 1번지 내일 뵙겠습니다.